작물 보관 알면서 했으니까 작물 보관 됐고요. 그 이후에는 뭐 멋대로 처분을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은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했다 그랬죠. 네, 그런 소유물을 침해했다 그런 표현들 판례에 나온 표현들 2차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뭐 큰 배점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죠. 이런 판례들은 아마 이미 기출됐었을걸요. 이거 법원 사무관에서 법원 사무관 시험은 승진 시험은 이렇게 올해 마지막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이런 짜투리 논점들로 나오니까. 근데 아마 법무사 법행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최소 10점, 15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판례들만 나오기 때문에 2차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. 사실 알고는 있어야죠.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거 그 보이스피싱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범만 나왔는데 이 보이스피싱범이 그 사정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 또 통장을 받아서 누구한테 사기를 친 다음에 그 돈을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통장을 모르고 빌려준 사람이랑 알면서 빌려준 사람 이게 최종 피해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죠.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도 2차에서도 뜰 수 있고요. 확실하게 그 상황별로 관계를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가장 적절한 거 답은 1번이고요. 네.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인데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죠. 맞고요. 나머지는 반성적 고려 형법 1조 2항 이거 동기설 판례죠. 동기설 판례 올해 뜰 수 있습니다.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거고 언젠간 반드시 나오는 판례죠. 네. 2022년도 12월 달인가? 네. 동기설 전원합의체 판결. 반의사 불법죄로 개정된 경우 행위시법이 적용되면 안 되죠. 네. 틀렸죠. 피고인한테 유리한 저기로 해야죠. 포괄일죄로 되는 경우에는 이 포괄일죄는 최종 포괄일죄가 여러 범죄들 이게 다 포괄해서 성립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모든 포괄일죄 범죄 중에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경중을 비교하고 그럴 거 없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신법으로 처벌해야죠. 맨 나중에 포괄일죄가 최종 완료된 시점의 법률로 처벌한다는 거.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이 동기설 판례가 이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시간적 범위에 대한 그 판례인데 그 전원 합의체 판결과 더불어 이렇게 좀 연관해서 뭐 엮어서 논점 나올 수 있죠. 만약 동기설을 크게 내면은 그 동기설 판례만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동기설 판례만 단독으로 내면 한 15점? 진짜 많이 배점 주면 20점?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이런 것들이랑 엮어서 내면은 뭐 한 총 배점이 한 30점으로 이렇게 추가 문제 엮어서 나올 수 있죠. 국가적 법익, 위계에 의한 공직방 이거는 2차에서도 좀 중요한 주제죠.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. 네. 적절한 거 1번, 2번, 4번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. 네. 사용자 주체로서에도 포함되죠.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고 이거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죄가 성립 안 하죠. 그냥 네. 이런 거 몇 개 있죠. 그 미수범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이거 시리즈 몇 개 있습니다. 현주건정을 방화 그것도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지 않으면은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주 건종을 방화 치사죄의 미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주 건종을 방화에 대한 죄만 성립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으로 당연히 되잖아요.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미수범이 아니고 그냥 그 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몇 가지 케이스 이런 거는 딱 기억을 딱 해두는 게 좋죠. 이렇게 틀렸고요. 이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형법 151조 보면은 예, 좀 조문을 명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는 적이고 범인이 타인을 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방어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도피교사죄가 해당되죠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타인이 만약에 그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는 가족한테 만약 했다 그러면 이 가족은 친족상 도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이 범인은 이 범위도피 교사죄에 해당하죠. 예. 본범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이 교사를 한 놈은 도피 교사죄가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. 부작위범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. 혼인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사실혼에 있어서는 이게 그 인정할 수 없다. 위협하지 않은 성행위로부터도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.
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그 말장난 같은데 이게 자기 범이든 부작위 범이든 그 범인에 대해서 교사 방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. 근데 이거는 지금 부작위 범, 상대방이 부작위 범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이 자기 범이든 부작위 범이든 내가 교사 방조, 그 사람한테 교사 방조를 하는 건 가능하죠, 당연히. 자, 근데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는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내가 부작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교사 방조하겠다라는 거예요. 내가 부작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교사 방조를 할 수는 없죠. 이 교사나 그럼 이제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이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작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교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근데 내가 부작위를 함으로써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을 방조하는 건 가능하죠.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. 네. 마지막 25번 대항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항범은 항상 그거죠. 그 한쪽은 이 형법 총칙 규정이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이 아니고 그 비밀 누설 이게 비밀 누설을 요청한 사람 민원인하고 그 요청에 응해가지고 공무원이 비밀 누설을 하면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는데 누설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총칙 규정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공범으로 처벌을 못하죠. 공무원만 처벌돼요. 이런 식으로 그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거. 다 마찬가지 적이고 고용된 변호사도 이 변호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그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입니다. 근데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답이 2번이 틀렸고요. 나머지는 다 같은 지금 맥락이에요. 1번, 2번, 3번, 4번 다. 규정이 없고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에 관한 규정이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. 네, 좋습니다.